중년 이후에 노화로 인해서 또 무릎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네.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무릎 통증 발생할 수 있고 이 무릎 통증의 그 원인은 이제 관절염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근데 치료 시기를 놓쳐서 힘들어하는 분들 은근히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요즘처럼 100세 시대에 굉장히 오랫동안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무릎 통증 제대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의학적으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보면 무릎 아프다 이런 말씀 입에 달고 사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게 되는데 이 노화로 인해서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무릎 통증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몸은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해마다 한 1에서 2% 정도 내 몸의 퇴행화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요? 뭐 근육도 약해지고 뼈도 약해지고 뭐 내부 장기의 기능들도 조금씩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인 무릎 관절은 특히나 내 몸의 체중을 거의 한 70%를 지탱을 해주는 관절입니다. 예, 그래서 내 몸에 있는 관절들 중에서 가장 먼저 퇴행성의 변화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이 무릎 관절인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은 나이가 동일하고 그다음에 체형이나 뭐 체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릎 통증이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네. 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만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걸리지 않고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이미 걸린 상태라도 어떤 식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만 내가 더 이상 진행을 막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릎이 아프면 퇴행성 관절염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무릎이 아프면 다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해 봐야 될까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네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그다음에 류마티성 관절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압도적인 대다수를 차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인구의 한 10에서 15% 정도가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퇴행성 관절염 환자 전체의 한 55세 이상의 한 80%가 차지를 한다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제가 그림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네. 자, 지금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왼쪽에 있는 이 관절이 가장 정상적인 관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쪽이 허벅지뼈, 그리고 아래쪽이 종아리뼈, 네. 그리고 이 사이 간격을 우리가 무릎이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죠. 네, 무릎 네. 관절에 관절낭이 있고 관절액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무릎뼈 바깥쪽에는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골연골이라는 연골막이 쌓여져 있거든요. 자,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리하게 활동을 하고 일하고 그다음에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쪽에 연골들이 손상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빨간색의 염증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네. 자, 이게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우측은 퇴행성 관절염이 잘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말기로 진행을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뼈와 뼈 사이가 없죠. 뼈가 부딪힌다는 뜻이겠죠. 너무 아프겠는데. 네, 환자분들이 이렇게 되면 거의 걷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도 붓거나 아니면 열나고 통증 때문에 거의 보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제 주변에 보면은 좀 뭔가 속상한 게 있어요. 무릎이 아프대요. 그럼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받아라. 그럼 또 안 가세요. 괜찮다고. 아니, 아프다. 근데 또 아프대요. 그럼 또 가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라고 얘기를 해도 안 가시더라고요. 네. 이런 분들 많으시지 않나요? 참 그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근데 치료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바라보시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실 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아까 초창기의 증상들이 정말 가볍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잠깐 염증성의 반응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하루나 이틀만 쉬어줘도 금방 증상들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방치를 하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의 그 심리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는데 없는데 그 주변에 뭐 아드님이나 따님들한테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심리들 때문에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치료의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가벼운 증상들은 정말 2주나 3주 안쪽에도 증상들이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뼈끼리 부딪히고 뼈에 변형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해도 몇 개월 단위로 가야 되고 그리고 뼈에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후유증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내 몸의 원래 상태로 100%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 이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또 이제 발생 빈도가 많기 때문에 궁금증도 많지 싶습니다. 우리 환자들은 어떤 점을 가장 궁금해할까요? 첫 번째 질문부터 공개합니다. 어, 20대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보통 퇴행성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연락을 주신 사례자분께서는 60대 전후이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가장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몸의 모든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무릎 관절 자체도 여러 가지 뼈와 그리고 옆에서 힘줄 그리고 인대 안쪽에 있는 관절 연골까지 여러 가지 구조물들로 관절을 이루고 있게 되겠죠. 자, 이 관절들은 우리가 살아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형이 일어나거나 염증성의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로 부딪히거나 아니면 약간 찢어지거나 뭐 과도하게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하고 나서 조금씩 손상이 누적되고 이 누적된 부분들이 몸에서는 염증으로 일어나고 이걸 우리가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특히나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관절 연골들이 조금씩 찢어지거나 아니면 뼈가 조금씩 자라나는 골극이라는 부분들이 형성을 하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말씀하셨던 쪼그리고 앉기가 힘들거나 주변에서 관절이 많이 두꺼워져 있는, 무릎이 예전보다 많이 두꺼워져 있는 부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이 일정 이상 진행이 됐다는 뜻이고요. 일단 염증성의 반응으로 환자분들이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치료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약침이라는 치료로 우리가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환자분들의 불편사항을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무릎 관절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통 허리 쪽의 문제와 같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때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허리에 골반을 바로 맞춰주고 무릎에 틀어진 부분들을 바로 맞춰줌으로써 치료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의 첫 번째 질문 네네. 만나보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무릎 통증을 호소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세요? 네,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5가지 문항으로 한번 정보를 한번 드릴까 합니다. 네네.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걸을 때 관절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근데 이게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본인만 느낄 수 있는 그 찌직찌직하는 이런 통증들이나 아니면 뚝하는 통증들. 뚝 소리. 예, 이런 것들을 다 통칭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걷거나 계단을 특히 내려갈 때 무릎이 무겁고 어긋난 것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기빙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려가다가 순간적으로 뜨끔하면서 무릎이 어긋난 것 같다, 뼈가 빠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때 통증들이 또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네네. 세 번째가 몸무게가 실리는 관절 쪽의 증상들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체중을 지탱을 해주는 관절이 무릎 관절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더 증상들이 나타나다가 반대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또 원래 아팠던 부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일을 좀 했다든지 많이 걸었다든지 많이 움직인 날에는 여지없이 무릎이 붓고 열이 난다. 그리고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뻑뻑하고 굽혔다 펴지는 것들이 잘 안 된다. 무릎이 한번 걸린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딱 하고 걸리면서 무릎이 펴지지 않거나 안 그러면 굽힐 때 순간적으로 걸리는 이런 동작들을 락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지금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면 무릎 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3가지 이상 증상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강력하게 증상들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환자의 사례도 한번 만나볼 건데요. 혹시나 나와 같은 사례는 아닐지 확인해 보시죠.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걸을 때마다 허벅지 뒤쪽에 힘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이 무릎 관절이 오른쪽 무릎의 모형입니다. 자, 오른쪽에서 내 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허벅지는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있겠지만 앞쪽에 있는 근육과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라는 근육으로 크게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무릎 쪽에 뭔가 손상이 있고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통증 때문에 우리가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게 되겠죠. 특히나 사례자분께서는 거울을 한번 비춰보시고 내 무릎이 O자형 다리로 변형이 돼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을 할수록 O자형 변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자, 이때 특징적인 걸음걸이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허벅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당기게 됩니다. 햄스트링에 대한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걸을 때마다 이쪽으로 힘이 들어가는 것들이 느껴지게 되실 거고 햄스트링 쪽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발 뒤꿈치에 쓸데없는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될 거예요. 자, 이때 발 뒤꿈치에 족저근막염이라는 이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본인의 신체의 문제점들이 어디 있는지, 자세가 어디가 문제가 됐는지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추나요법을 통해서 지금 불편한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바로 맞추고 나면 말씀하셨던 허벅지 쪽의 증상들과 발 뒤꿈치 쪽의 통증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후에 염증성의 반응,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이 내려진다면 첫 번째는 약침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줄여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약요법을 통해서 재생 효과를 노리는 이 역할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앞서 이제 치료법도 좀 간단히 나오긴 했습니다만 가장 궁금해하시죠? 네. 이 한방에서 약물 치료, 약침 치료, 침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약물 치료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관절의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는 관절의 통증을 치료해주는 한약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절 재생 한약들을 써서 안쪽에 뭐 벗겨져 있는 부분들이나 네. 아니면 찢어져 있는 부분들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약침은 우리가 봉침 그리고 약침 이런 것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안쪽에서 염증 반응을 줄여주는 역할들 그리고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들이 약침 그리고 봉침이 효과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치료가 많이 힘들지는 않은지 또 이제 부작용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크게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안쪽에 있는 구조물을 어떻게 손상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관절이나 그다음에 뭐 연골이나 아니면 신경 쪽을 재생하는 쪽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을 크게 걱정을 하지도 않으시는데 다만 한 가지 조심을 하셔야 될 것들은 내가 활동하는 것들은 선생님의 지시 하에 적절히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은 좀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자세인가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3가지 자세를 정말 조심을 해주십시오. 네, 네. 무릎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가
쪼그리고 앉는 것들 아. 네,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쪼그리고 앉을 거면 차라리 땅바닥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어떤 작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방을 닦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우리 네네. 어머님들, 아버님들 중에서는. 그래서 무릎을 꿇는 동작이 안쪽에 있는 연골을 정말 마모를 많이 시킨다는 것들,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가능하다면 양반다리는 피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양반다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처럼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무릎이 그냥 90도로 꺾여 있는 거지만 네네. 양반다리를 하게 되면 고관절이랑 그다음에 무릎 쪽에서 연구에 따르면 한 10배에서 거의 한 27배까지도 관절 내강의 압력이 증가한다는 그런 그래요? 얘기들이 있거든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화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치료 기간은 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잡으면 네, 될까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의 초기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잠깐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면 2, 3주 안에도 증상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많이 증가를 하거나 그렇다면 뭐 짧게는 한 1개월에서 길게는 한 3개월까지도 치료 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무릎 통증에 대해서 한방 재활의학과 전문의 최우성 원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효수 씨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식사 후에 습관처럼 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커피에 들어가 있는 탄닌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식사하면서 섭취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 후에 적어도 30분 정도가 지나서 커피를 마시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네. 철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까지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식사 후에 바로 커피 마시는 습관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30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